자, 오늘은 장경전이라는 소설을 볼 텐데요. 장경전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장경전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점이 출제의 포인트가 될까? 이 점이 가장 우리의 중심사가 될 것임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진짜 적중이 될 만한 대목을 제가 오늘 영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전은 때로는 줄거리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이 되는 바는 문학이라는 것을 줄거리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고 그 뼈대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문학의 그 디테일한 그 요소들, 말하자면 그 작품에 스며 있는 어떤 시대의식이라든가 인물 간의 갈등, 핵심적인 어떤 장면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이제스트식으로 주제, 줄거리, 그렇게 거시적으로, 예, 그렇게 아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늘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장경전이 EBS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 만약에 장경전이 이번에 나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대목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이 된다. 이렇게 감히 말을 할 정도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죠. 자, 장경전 출제 적중. 적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출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 이게 우리 관심사죠. 그리고 장경전을 정면에서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요, 군담하고 혼담이 있는데 혼사 갈등 중심으로 줄거리를 이해하고 인물들 간의 관계, 인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에 내재된 심리,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EBS 지문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계된 지문을 제가 장경영 원문을 보고 직접 어느 곳에도 없는 지문을 제가 직접 발췌하고 직접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점이야말로 이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값진 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장경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은 유충렬전, 조웅전, 그 다음에 소대성전 이렇게 막강한 조선조의 베스트셀러 중에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이 장경전이.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나왔는데 6평, 9평에도 안 나왔어요. 기출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군담적인 영웅적인 활약하고 한 영웅을 둘러싼 그 혼인의 이야기, 그리고 애정과 만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재밌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직접 읽어봤어요, 원문을. 그래서 이 혼담에 관련된 게 혼사 장애 갈등 소재가 고소설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예, 장경을 둘러싼 애정 갈등 사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소절다 소절도 소송은 가문의 그 소씨하고 나중에 맞이하죠. 그 딸을. 그 다음에 왕성상의 왕씨 부인을 또 맞이하죠. 왕씨 부인은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국가와 가문의 연결. 그러니까 조정에서 소송원 집안하고 왕성상 집에서 이 장경이를 사이로 맞이하려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조회 시간에 궁궐에 그 국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임금이 나타나서 장경의 결혼사를 자기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치하고 가정 가문의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장경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인지감이라고 하는 화소가 들어가 있어요. 지인지감은 사람을 알아보는 감식력. 장경이 전란을 당해서 부모를 잃고 거지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영웅적인 능력을 딱 알아본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기녀 초운이, 그리고 소성은 왕성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됨을 알아보는 설화, 이게 이제 강력히 이 소설에 내장돼 있고, 또 고소설은 대부분 지난번 시간에 숙향전 했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려요. 숙향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 시기에 전달하는 이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참고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잘 보세요. 천상계와 지상계가 보통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상계에서의 그 하층민적인 삶의 그 생활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장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의식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점들이 출제의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면별로 그냥 장경전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걸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가 일단은 소개를 빨리 할게요. 송나라 때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했거든. 이제 처사 장취가 살고 있는데, 장취가 장경의 아버지예요. 아직 장경을 낳기 전에 이 사람이 여공의 딸과 혼인을 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장경의 출생 이전의 이야기니까 별로 중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장경의 엄마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장경이 출생담이고, 근데 장경이 7살 때 그 도사가 관상을 딱 보는데, 부귀 공명은 하겠지만 젊었을 때 운이 불행해서 부모하고 이별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기 아들이 불운한 삶을 살까봐 자기 아들 이름을 써서 이제 옷에다 딱 거기다 넣어줬어요. 여기에는 이제 운명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마침 이런 이제 불행이 하나씩 찾아오는 거죠. 피할 수 없으니까. 유관이 난리를 일으켰다가 이 장경의 아빠가 잡혀갔고, 부인이 이제 피난 중에 잃어버려요. 장경이를 잃고. 그리고 이제 진어사 집에 그 부인이 머무르면서 진소저하고 알게 됩니다. 이 진소저가 나중에 장경의 부인이 되죠. 어쨌든 전란을 맞이해서 장경이 이제 구걸하러 다니게 돼요. 그래서 걸식하다가 그 관청에 차영이라는 사람의 종이 돼요. 사환이 됩니다. 이때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죠. 이때 구박을 많이 당해. 이때 이제 하층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게 출제 예상 부분입니다. 이게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 네, 출제 예상 부분. 이때 이제 굉장히 하층민으로 고생을 할 때 그 장경의 인물이 크게 될 것임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운이라는 기녀입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해요. 초운이 아버지가, 부모가. 저는 거지하고 네가 사귀어서 좋을 일이 뭐 있냐. 그러나 이제 초운이는 딱 지인지감, 사람을 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대목도 중요해요. 요 대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성운이라는 소절도사하고 우승상이 왕씨가 있는데, 이름이 왕귀거든. 그를 사이로 삼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장경을 둘러싼 혼사 갈등이 일어나거든. 서로 사이를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뭐다? 지인지감, 사람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죠. 이제 진짜 말 맞다나 장경이 나중에 한림학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혼사 갈등이 일어나요. 요걸 내가 문제로 만들었어요. 최초의 문제, 어디에도 없는 문제예요. 밑에 나오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조정에서 소절도사하고 왕성상이 서로 장경을 사이로 삼으려고 막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왕이 탁 아들이 없는 왕성상에 사이가 되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줍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다시 소성운의 소절도사가 자기 딸이 그 소성운 소절도사가 자기 뜻이 좌절됐잖아 임금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딸이 나는 장경이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다. 첫째 부인이 아니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경한테 이 뜻을 전하고 또 장경이 이미 결혼을 한 이제 왕승상 그 딸 왕부인한테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소성운의 소절도자 집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세 번째 부인으로 돼도 좋다라고 하는데 왕씨 부인 당신 생각은 어떠냐 왕성상 딸한테 물어보니까 왕성상 딸은 이제 굉장히 천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재취 그러니까 부인이 죽어서 다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벼슬이 높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허락을 해줘서 극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이 임금은 반대했지만 소성운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요 부분이 이제 혼사 갈등 장면인데 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문제로 맞는 거예요.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장경이 대원수가 돼서 군담으로 활약도 하고 이 군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잃었던 아버지도 만나고 예, 그 출세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엄마도 만났어요. 우승상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죽자 이제 일이 또 발생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장면 8번 부분인데 EBS 수록 부분이야 이게. 여기서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다음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연왕이 이제 승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장경을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경이 세 명의 부인을 뒀는데 모함을 당해서 가게 되니까 이 소절도사의 그 딸 소난영이라는 이 여자가 세 번째 부인이 되어도 좋다라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기녀 초운이 있잖아요. 자기를 도와줬던 어렸을 때 이 사람도 부인으로 맞이했거든. 그래서 세 명의 부인이 있었잖아. 왕성산 딸, 소절도사의 딸, 그 다음에 기녀 초운이 있는데 이 초운이 특히 그 장경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 어렸을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운을 시기 질투해서 다른 남자하고 뭐 간통을 했다. 이런 그 모략을 꾸며가지고 초운을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장경이 유배에 갔을 때를 타서 가장이 집을 비운 틈에 악녀가 그 선인을 축출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게 EBS 수록된 부분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요 부분의 앞에 대목. 요거 있죠. 혼사장애. 세 명의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에 혼사 갈등 장면이 나올 것이다. 오케이? 요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소설의 흥미로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대중들이 공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경이 유배당했지만 탈출하고 그때 이제 쫓겨난 초운이를 극적으로 만나요. 사랑하던 초운과의 만남, 이별, 다시 만남. 요런 거에 장경전의 흥미로운 대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황제로 이제 활약을 해서 장경이 복위를 시키고 장경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연왕이 돼서 그 나쁜
소씨 부인을 처벌하고, 예, 초운을 정숙 왕비로 봉하게 되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경전의 골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장경전의 이 골격만 알게 되면 사실은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 그 뿌리하고 줄기하고 뭐 이렇게 앙상한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나무에는 바람에 나부끼는 그 나뭇잎에 살랑거리는 그 물결 같은 나뭇잎에 그 소리도 있는 것이고 그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무의 그 세부적인 그 디테일한 장면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줄거리 중심으로만 아는 것은 위험하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제시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줄 부분은 요거예요. 출제 현장을 찾아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혼사 갈등이 일어나는 대목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메일로 자료를 장경전에 그 문제를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보내줄게요. 제가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훨씬 유익한 일이죠. 천자가 장경의 비범함을 보시고 별이 연암지방에 비추어 특별한 사람이 나리라 하더니 과연 이 사람에게 응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경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엄청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림학살에 벼슬도 주고 장경이 임금의 은혜를 감사 숙사하고 골문을 나서서 청홍상기는 하늘에 솟았고 깃발 이원의 풍류는 대노의 진동하에 세상의 진동하에 소절도의 집으로 향하니 지금 소절도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거든. 이게 소절도라는 사람이 장경을 좀 양육을 했거든요. 소공이 대의하여 신례를 진퇴한 후, 그러니까 신례는 바로 이제 합격을 한 새로운 관리자, 장경을 말합니다. 내당에 들어가 부인과 의논해서 이제 내 딸하고 결혼시켜야지. 이걸 논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사가, 이 장학사가 장경이잖아요. 한림학사.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장학사가 장경이거든. 왕성상 집에 나가서 이제 왕성상도 알고 있으니까 또 도움도 받았고, 왕성상이 너무 장경이를 사랑해서 신례를 새로운 관리자를 말해 장경을 말합니다. 야, 이제 맞았다가 이제 물리고 나서 진퇴를 시키며 부인이 또한 누각에 올라서 구경하며 성상의 지인지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남편의 왕성상의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야, 우리 남편이 장경이 저렇게 잘 될 줄 알고 사랑하고 도와줬구나. 탐복하더라. 이 이야기. 이런 대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승상이 한림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그대 소년의 나이가 어려서 벼슬길입니다. 등용문이라 하죠. 용이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출세를 했으니 축하한다. 각별히 할 말이 있으니 조금 내 말 좀 들어주라. 용납하시라. 할 말 하고 싶은 거죠. 한림이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왕승상이 노부 늦게 한 딸이 있는데 임사지덕이 없으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굉장히 덕이 많은 임사라는 사람의 덕은 없지만 자기 딸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군자의 건주를 좋게 받든적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각주에 나오겠죠. 건줄이라는 것은 수건건이고 빚질이야. 그러니까 수건도 바치고 세수할 때 빚도 빚어주고. 이건 뭐냐면 가부장자의 남성을 돌봐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같은 군자를 좋게 돌봐줄 만하다. 덕은 없지만 내 딸이 그대와 더불어 결혼을 시키자고자 하는데 허락하여서 이 노부에 나의 오류가 없음을 오류가 없는 것을 면하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오류가 없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딸도 겸손하게 하고 자기도 자기가 장인 될 사람이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혼담이 어떻게 오고 가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림이 장경이 말하기를 제가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서 봄이 비록 귀히 됐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를 입고 배운 것이 없는데 겸손하게 말하죠. 또 슬하에
자식으로 두고자 하시니 불승환갑. 정말로 너무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거늘 승상이 크게 기뻐해서 이제 허락했구나 하고 나서 태학사 원교로 하여금 혼인을 명령을 내렸어요. 어디에? 소절도사 집에. 왜냐면은 지금 장경이 그 소절도사 집에 있거든. 근데 소절도사는 자기 딸하고 장경을 또 결혼하려고 하는데 왕성상 집에서 결혼 청혼이 딱 오니까 소공이 말하기를 니은 장경은 장할림은 운주서부터 불추한 내 못난 딸하고 이미 혼인을 약속했기로 다른 데에는 허락하지 못한다. 나는 이 결혼 반대한다. 내 딸하고 결혼하기로 됐기 때문에. 이 말을 왕승상한테 말을 한 거죠. 편지를 보낸 거죠. 그 돌아왔고 하니까 이제 왕승상이 크게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내가 벌써 한림하고 장경하고 혼산말을 의논을 했는데 이런 사색 이런 생각도 없고 말도 없었는데 소절도가 어찌 나의 이 큰 일을 내 딸하고 결혼시키는 일이죠. 위협을 하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튿날 조회 국가에 이제 그 신하들끼리 회의하는 것이죠. 이 사연을 말하니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나라의 정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신하들의 혼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사하고 가문의 결혼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소송원을 돌아보면서 소절도사죠. 승상이 이미 장경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경이 소송원이죠. 장경이 아닙니다. 소절도사가 거절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소송원이 제가 운주서부터 장경을 여차여차 길렀고 제 딸하고 정원에서 결혼식을 못했는데 의외로 중매쟁이를 보내서 제 뜻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성상이 또 이제 반박을 하죠. 소송원은 3명의 아들하고 한 딸이 있고 저는 한 딸만 있기 때문에 장경을 얻어서 후사를 잇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성상은 이미 소절도사가 먼저 결혼했다, 그 혼약을 약속했다고 하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밀릴 것 같으니까 임금 앞에서는 지금 저 사람은 아들이 있고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를 맞이해서 그나마 후사를 좀 잇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혼사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죠. 이 대목이 A입니다. 지금 A. 내가 여기를 발췌를 했어요. 이 대목. 자,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야. 소성우는 삼자 인려가 있고 왕승상은 한 딸만 있어서 후사를 의탁하고자 하니 그 모습이 정말 불쌍하다. 가긍하다. 다투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승상에게 결혼을 허락한 거. 왕승상에게. 소절도사 너는 아들이 있잖아. 좀 물러서. 그러니까 소절도가 어찌할 수 없이 물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상이 임금이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장경은 부모가 없으니 짐이 내가 혼사를 주관하겠다. 이 말은 곧 임금은 뭐다? 가정으로 치자면 아빠와 같다는 거예요. 임금은 곧 아버지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부에 전지하사 명령을 해서 홍구를 차려줬다 이거죠. 임금이 아버지처럼. 그래서 결혼식 날이 다다르며 한림이 장경이죠. 위의를 갖추어서 왕승상 집에 일어나서 가서 이제 전환하고 이렇게 예절을 드리고 신부와 더불어 교배할 때 서로 절을 할 때 한림의 선풍 옥골은 신성과 같은 풍모입니다. 남주인공이니까 또 서부의 소저의 설부 화영이 소저는 왕소저죠. 왕승상의 딸하고 지금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 왕소저의 설분, 그 눈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화영은 꽃 같은 얼굴, 굉장한 미인이다. 진실로 일대 가우, 좋은 짝이고 천정배필이라. 좋은 하늘에 맺어준 짝이다. 만좌 빈객의 칭찬과 승상 부부의 즐김이 측량 없더라. 이로써 왕승사랑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된 부분이에요. 이게 딸이 젊음에 한림이 방에 나가서 촛불을 밝혀 소저를 살펴보니 왕승상의 딸이죠. 이 왕소저는 나중에 이제 계속 밝혀지겠지만 그 원래 장경이
좋아했던 초은이를 극진히 보살피고 또 이 소절도사의 딸이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간악한 짓을 하는데 그거를 다 막아주고 예, 그 집안에 그 착한 일을 하는 선인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저의 모습도 일지홍련이 벽파에 피어나며 예, 붉은 연꽃이 파도에 쫙 피어난 것 같고 총명과 덕행이 솟아나고 쇠락한 이게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쇠락한 맑고 깨끗한 용모가 짐짓 절대 간이다. 아름다운 미인이다. 촛불을 물리치고 예, 이불 속에 들어가며 원앙이 금수에 놀며 비치가 연리지에 깃든 것 같더라. 굉장히 예, 짝을 만남이 기쁘더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 이제 비유니까 원앙이 녹수에 노는 것 같고 원앙새가 물에서 노는 것 같고 비치가 새가 연리지에 나뭇가지에 들어간과 같더라. 3일을 예를 하고 거기서 이제 왕승상 집에 머물다가 한림이 입조상을 하니 조정에 들어가서 절을 하니 임금이 예쁘게 봐주고 벼슬을 돋우어서 이부시랑 겸 간이태부까지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부시랑은 곧 뭐다? 장경이다. 장한림도 장경이고 이때에 소절도가 세 명의 아들을 꾸짖기를 너희들이 아니었더라면 장경 같은 시랑, 이부시랑이죠. 장경을 왕승상한테 사이로 뺏겼겠느냐. 괜히 그냥 아들들을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타처에 다른 데 자기 딸을 구원하려고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그 소절도의 딸 소저가 자기 딸이 그 말을 듣고 고하기를 이 일은 규중 처녀가 간섭할 바가 아니지만 제가 간섭할 바는 아니지만 이 말은 이제 모든 혼사는 부모가 주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미 장경에게 통혼하시고 한번 혼사말이 있었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니 이는 규중 행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혼사말이 있었던 사람한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부장제 하에 하나의 그 이념을 자기가 내면화해서 나는 여자는 무조건 한 남자만을 쫓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옛날 초공주는 5살 때 일을 잊지 아니하여 동문박 백성에게 시집가라고 했는데 하가 시집을 명령했다는 거죠. 네. 소녀는 차라리 귀중에서 늙을지언정 그러니까 옛날에 초공주도 원래 혼산말이 있었던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나도 결단코 타인을 쫓지 않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절도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장경의 벼슬이 이부시랑에 거했으니 높은 벼슬에 있으니 좋게 2명의 부인도 둘 수 있거니와 왕씨의 그 딸의 버금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딸이 여자의 행실을 지키려 할진데 여자는 무조건 첫 번째 혼사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면 어찌 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혐의하겠느냐, 의심을 하겠느냐, 꺼리겠느냐, 의심하고 꺼림이 있겠느냐. 이 말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절도가 자기 딸이 뭐 이렇게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튿날 원학사를 청해서 이 사연을 읽고 중매를 청하니 학사가 즉시 왕씨 집에 가서 한림을 보고 소절도가 청하던 사연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도 괜찮다 이 말을 하니까 한림이 장경이죠 좀 미루다가 잠깐 머물러 하고 들어가서 자기 이제 결혼했던 자기 부인이죠 이미 왕성상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왕씨한테 말하기를 복이 내가 이제 부인한테 내가 복은 나를 말해요 팔자가 험해서 3살 때 부모를 잃고 돌아다니다가 천행으로 소절도라는 사람이 거두어서 양육을 해줬는데 이름이 높은 곳에 용문에 오르고 벼슬이 올랐으니 그 은혜가 참 태산과 바다와 같다. 어제 소절도가 통혼했으나 결혼을 이렇게 전해왔지만 종공의 즐거움이 족하므로 이 왕성상 집의 즐거움이 나는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시행치 못하고 거절했는데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또 저렇게 소절도가 자기 딸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되어도 좋다고 또 이렇게 오니까 내가 좀 불편하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부인 뜻은 어떠냐? 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이건 아비부가 아닙니다. 예, 부인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왕씨가 흔연히 말하기를 기뻐하면서 질투도 없어요. 이는 상공이 재치를 구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어서 그 두 번째 부인을 구하는 게 아니고 형세가 이렇게 마지 못하면 어쩔 수 없으니 자기 지금 장경이 옛날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집에서 그 딸이 청혼을 했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도 돼도 좋다고 하니 쾌히 허락하여 소절도에 큰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로지 남편의 그 입장을 고려해서 허락을 해준 거죠. 즉시. 그러니까 신랑이 장경이죠. 왕씨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다가 진짜야? 화 안 나? 그러나 왕씨의 흔연한 기색을 보고 크게 기뻐해서 혼인을 허락한 다음에 승상께 이 일을 고하니 자기 장인이죠. 승상이 자기 딸을 오히려 또 기특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 혼인을 내가 주장을 하겠다. 그래? 우리 딸도 좋고 사이도 좋다고 하니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주장을 하겠다 하고 날짜까지 받아서 다 혼인물도 받고 예물도 받고 이튿날 신랑 자기 사위죠. 장경이 소절도 부중에 나가서 역시 똑같이 결혼식을 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절하고 밤을 지내고 소절도 부부에게 인사하고 즐거움이 측량이 없더라. 이제 결혼을 또 하고 돌아온 거예요. 왕성상 집으로. 네, 첫째 부인이 왕씨 부인이죠. 수일을 머문 후 왕부에 돌아오니 왕씨 신인 어둠을 취하며 그 자기 부인이 새로운 사람 소시죠. 소나녀. 만면 희색이 조금도 좋지 아니한 기색이 없더라. 이후로부터 화목하여 정이 골육 같더니 상하 노복이 다 왕씨의 덕, 왕부인을 칭찬하더라. 자, 여기까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혼사 갈등의 핵심 부분이 나와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이 고소설 전공자가 출제를 하면 이 부분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시 3대로 또 작년에 제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고요. 즉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장경전이 나오면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자, 위에 A 부분, 아까 내가 읽은 부분이죠. 임금이 딱 명령을 하는 대목이에요.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 미음을 설명한 걸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자료를 주고. 자, A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시 안 읽겠어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부분 있죠. 소절도 집은 아들이 있고 왕씨 집은 아들이 없으니 내가 명령하겠다. 장경은 왕성상 딸하고 결혼해라.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기가 뭐냐면 혼담은 고소설의 중요한 테마로 이 소설에서도 중요한 화서로 작용하고 있고 장경전에서는 임금이 신하들의 혼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국가의 정치와 가문의 문제가 어떻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장 제가 다 쓴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임금이 신하들의 혼사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혼사를 주장하는 각각의 가문의 신하들, 왕의 주장, 신하들의 주장이 다 뭐다? 일정한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혼사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런 거하고 기억에서 미음하고 A의 임금이 말했던 것을 통해서 이제 기억에서 미음을 다 설명을 해볼 거거든. 틀린 것을 골라야죠. 1번 기억. 기억은 뭐냐? 기억은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이죠. 왕승상이 우리 딸이 덕은 없지만 나를 오류가 없도록 면하게 할 소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겠냐, 내 딸을 받아주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억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기 때문에 A를 통해, A는 임금의 말이잖아요. 임금은 곧 뭐다? 장경은 아빠가 없으니 내가 아빠 노릇 해주겠다. 임금은 꼭 가부장의 역할임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또 승상은 자기 딸을 낮추고 자기 역시 겸손하게, 예, 내가 좀 부끄럽지 않게 오류가 없도록 좀 해달라. 네가 내 사위가 돼주라. 사위를 맞이하려는 뜻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이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누구 주장이냐면 여기에 보면은, 네, 소절도사. 내가 이미 내 딸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왕성상 너의 딸하고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대목이죠. 요거는 왕의 뜻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에 나타난 임금의 뜻과는 어긋나지만, 맞죠? 혼사는 먼저 정혼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선권이 있음을 들어서 자신의 사위로 장경을 맞이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 괜찮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디귿은 이제 왕승상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소절도사하고 의견이 대립됐을 때, 소승호는 아들이 있고 저는 딸만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뜻하고 같죠. 임금의 뜻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를 통해서 아들 없는 집에서 장경을 사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임금의 뜻과 부합함으로써, 맞다, 아들 3명이나 둔 소절도 집안보다 더 우선권이 있음을 들어서 주장하고 있죠.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니을은 이제 그 소절도의 딸이 하는 말이죠. 여자의 행실을 지키려 할진데 어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의심하겠느냐. 나는 괜찮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니을은 A에서 임금이 이 문제를 언급한 바는 없죠. 그러나 한번 혼담이 오고 간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특히 이부신랑과 같은 높은 벼슬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 규중 행실에는 어긋나지 않음을 들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하에 결혼을 능동적으로 소씨의 딸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은은 이제 왕승상이 자기 딸이 소씨의 딸을 그 밑에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찬성하고, 그래서 옛날에 소절도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왕승상이 허락하는 대목이잖아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A에 나타난 임금의 뜻과 어긋나자 승상이 소성원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라도, 근데 이건 틀린 거죠. 소성원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성운이 결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씨의 딸을, 자기 딸도 장경의 부인인데 같이 맞아들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틀린 겁니다. 처음에 혼사를 관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것도 틀린 거죠. 처음에 혼사는 자기가 주장을 해서 자기 딸이 결혼했지만 지금은 받아주겠다. 소절도사의 딸을. 그래서 혼사 갈등이 심화된다. 아니죠. 혼사 갈등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려서 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장경전이 왜 중요하고 어떤 점을 공부해야 되는가? 혼사 갈등 장면의 핵심 장면을 제가 발췌해서 문제화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소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온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출제된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필요하면 댓글로 자료를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